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어아빠입니다. 네,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꽤 덥죠. 그래서 에어컨도 켜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새 6월이 되었구나라고 오늘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난 10월 생각하면 벌써 까마득한데, 와, 그때 그 순간이 떠올려 보면, 와, 정말 힘들었던 시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 시기가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라고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됐을 때, 특히 한 다들 40대, 50대, 이때는 이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저는 누구나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처음으로 겪은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10월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정말 그때를 돌이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일에는 아마 집에 오자마자 병원에 한 10군데 이상 연락해서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막 알아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고, 그 뒤로 정말 다행히도 한 일주일 만에 병원이 예약이 잡혀서 빨리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항암이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동안 쭉 항암 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항암이 끝나고 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몸에 이제 어떻게 암이 지금 잘 사라졌나 하고 이제 몸을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내의 몸에 암이 전부 사라졌다라는 판정을 받은 게 한 2달 전이에요. 그걸 완전 관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멍하니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 안에 암세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다 해서 그때 정말 울 뻔했죠. 아내 옆에서 듣는데 너무너무 좀 감개무량했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도 너무 안쓰럽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열심히 이제 그동안 치료받느라 그 몸이 약해졌거든요. 엄청 약해져서 지금 막 재활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이 엄청 많이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세포들을 막 생성해내는, 지금은 그런 회복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40대, 50대를 지나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제 인생에서 더 큰 또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는 큰 깨달음 같은 것도 느낀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어떤 일이든 그 순간에 너무 절명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해야 할 일, 그 순간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들을 꾸준히 잘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 있잖아요. 그걸 돌파하려고 막 했었던 그 노력들은 그 암울했던 기간이 지나가면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막 찾았던 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주저앉았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도 회복하듯이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동시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큰 누군가가, 가족들 혹은 본인이 큰 병을 얻게 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오잖아요. 저희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당장 아내가 일을 못하니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었어야만 했고, 그래서 막 그때는 정신없이 막 일을 늘려서 학생 수도 막 늘리고, 저는 원래 초등학교 수업은 하지 않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도 막 전담하면서 정신없이 했는데,
역시나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그렇게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던 그런 수업도 이제는 꽤 적응이 되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이제 꽤 익숙하고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아내의 치료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었던 저의 투자도 다시 시작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전체 시드도 증가하고 제가 가졌던 수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내 또 회복되고 저도 스스로 성장하고 저의 재정적인 그런 환경도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는 다 나쁜 건 없구나. 살면서 안 좋은 게 있다 보면 반대급부로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순간 너무 절망해서 만약에 내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는 힘든 것만 가져다 줄까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그 순간 그냥 저는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잃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엄청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역시 약이라고, 한 1년,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가죠.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1년이라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모두가 정말 열심히, 아내는 열심히 치료받고 저희 아들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결과 이제 1년이 지난 시기쯤이 되면 이제 다시 원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세상 살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수능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 치기 전에 보는 모의고사인데, 저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어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수능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아이는 그동안 3학년이 올라가고 나서 수능 점수가 정말 안 좋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본인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혹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너무 안 나오니까 진짜 매번 시험 칠 때마다 실망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분명 그 아이의 공부는 나아지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너의 성적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점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너가 하고 있는 공부는 분명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니까 나를 믿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와 한 가지만 꼭 약속을 해줘라. 그 약속이 뭐냐면, 본인의 컨디션 혹은 자기의 주변 상황이 어땠던 간에, 날씨가 좋건 안 좋건, 기분이 그날 공부할 기분이 들건 안 들건 간에 무조건 나한테 찾아와서 그날 해야 될 공부를 딱 2달간만 하루도 쉬지 않고 해줘봐라. 그럼 분명히 이번에 보는 6월 모의고사에서 너의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저랑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왔는데 아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채점을 해달라고 시험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 긴장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네 하면서 제가 막 채점을 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 아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모의고사 성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도 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는 노력이든 그것이 공부든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어느 순간에는 내 노력이 막 배신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기 싫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는 거죠. 나 스스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이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바로바로 성과로 나오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게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과는 더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여가면서 나중에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중간에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좌절하고 본인이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면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점점 증폭돼서 커져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 혹은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성과가 아직 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그런 것에 실망해서 행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나왔어야만 하는 결과도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늘 다짐하고 제가 주변의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주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구나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발생하고 내 노력은 늘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은 무조건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쭉 밀어붙여 보세요.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도전하느냐에 따라서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에너지를 잃지 않는 한, 내가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는 한 결국에는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 에너지가 결국 한쪽에 집중되게 되면 그 집중된 에너지는 어느 순간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순간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고 있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느끼면서 계속 그래 어떤 걸 꾸준하게 하면 그건 결국 나에게 성과를 가져다 주는 거나를 어느 순간 믿게 되면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단계마다 제가 성장하는 구간을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 아내와의 이런 큰 고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였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고 후회하고 또 동력을 상실했던 저였다면 아마 지금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엉망진창이 돼 있었을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세상 탓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제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은 뭔가 되긴 되던데? 라는 것을 제 스스로를 이제 알아버린 거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와 세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하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되고 또 유튜브를 하면 이렇게 되고 또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나를 늘 반복해서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좀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게 하나가 좀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휴일인데 저는 내일도 수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 학원들은 다 쉬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등학생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죠. 너희들 인생이 내 인생만큼이나 혹은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을 앞으로 맞이할 텐데 내 시간보다 너희들의 한 시간, 내 하루보다 너희들의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다.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으니 쉬는 날에도 고등학생들은 수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 수업을 강행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나머지 나의 삶? 한 30대 이전까지는 정말 많이 놀고 정말 많이 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말 많이 해보고 살았으니 그 이후의 삶은 한번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뭔가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바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그 개인적인 그런 성장도 있지만 재정적인 것도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계속 꿈을 꾸는 거죠.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자. 1분 1초도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아이들한테도 늘 이야기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늘 다짐하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면 저는 진짜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과로사 할 줄 알았어요. 막 진짜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잠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충분히 자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냥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비는 시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틈을 잘 활용해서 틈새를 잘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루에 그 24시간을 그냥 꽉 채워서 사는 거죠. 근데 역시 그렇게 한번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뭔가 계속 바뀌는 느낌이 매일매일 들어요. 아, 오늘도 레벨업 했다 이런 느낌?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중에 만화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만화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내 스스로가 레벨업하는 그런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 혼자만 받기에는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도 지금까지의 내 삶 말고 한 번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 하고 혹은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면 돌파해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조금씩 자기를 레벨업 시킨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계속 무언가를 채워보세요. 빈 공간을 찾아서 조금씩 그 빈 공간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꽉 차거든요. 그러면 고민하게 돼요. 꽉 찼는데 뭘 줄일 수 있지? 라고 하면 또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또 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빼다 보면 이제 내 삶이 진짜 꽉 찬 하루를 만들어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세팅이 되면 한 1년 1년이 확 변하는 거를 본인이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문득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요즘 계속 명상을 하고 눈을 딱 뜨면서 오늘 하루도 뭔가 새로워졌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시간을 잘 보냈다. 지난 한 몇 개월 정말 한 10개월이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힘든데 이 시기는 분명히 지나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던 것 같거든요. 또 하루가 지나갈 거야라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러고 지나가니까 진짜 지나가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누군가 그런 암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들 가족들 다요. 지켜보는 거 옆에서 바라보는 것도 가족들로서 너무 힘든 일이고 본인은 물론 가장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온 가족이 도와주어야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기간도 결국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그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롭게 잘 준비하면 더 나은 삶으로 또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해보셔라 라고 오늘 영상에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주저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